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간간히 교통에 대한 문제나 교통사고에 대한 현실 문제로 여러분들을 틈틈이 뵙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만나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KBS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앵커로서 직접 진행했던 안전운전 365일 프로그램이 기억나시나요? 9시 종합뉴스가 끝나면 매일 안방에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던 교통 프로그램이었더랬습니다. 또한 출퇴근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셨던 가로수를 누며도 생각나시나요? 지금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나이의 숫자가 무슨 의미냐 하시면서 노익장을 자랑하고 계시는 송혜 선생님 다음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인 가로수를 누비며를 진행해서 드렸습니다. MBC TV 뉴스투데이에서는 자동차는 내 친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는 자동차 컬럼, 도전 차차차 프로그램 등 많은 방송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유튜브에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로 앞으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1903년도 고종환자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동차를 타시게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들어오고 만들어지면서 마이카 시대의 붐을 지나 이제는 직장만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구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별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게 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소유해 계신 자동차 마음에 드시나요? 자동차를 교체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느 자동차를 선택하느냐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현재 타고 계시는 자동차가 기계적으로는 행여 말썽은 부리지는 않습니까? 정비공장에서는 정비를 잘해주고 자동차 소유자로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또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사고가 난 후에 보상은 잘 받으셨고, 또 운전자 보험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행중 사고를 내게 되면, 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어느 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신차냐 중고차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소유하게 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관리라든가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등등 챙기고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바뀐 교통 관련 법규도 잘 챙겨두셔야 하지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모두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또 어디에 물어볼 만한 곳이 마땅치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며 많은 문제와 궁금한 점들을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자동차 공학과 교통행정학을 전공한 지식을 총동원을 해보기도 하고요. 국가기술 자격인 정비사, 또 검사원 자격도 활용을 하고, 전국 5,200개의 그 정비공장에 대해서 제도와 정책을 해온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임원을 했던 경험과 한국자동차 보험주식회사에서 보상본부의 실부장을 했던 경험, 또한 손해사정인 자격을 토대로 자동차 관리라든가 자동차 보험, 보상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여러 분쟁과 또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과 한국소비자연맹에 이사를 했던 경험도 여러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예민하시게 되고 과실 비율이 과연 몇 대 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또 그동안의 불만도 적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종합학교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 방법 등을 강의해왔던 경력과 경기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고조사의 민원 등을 처리해왔던 경험,
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교통연수원,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연수원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라든가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처리, 교통 관련 법규 강의를 해오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 등의 의뢰를 받고 많은 교통사고를 분석해오고 감정을 해왔던 내용들도 정보로 드려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한 사고 후에 처리된 과정과 결과도 정보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동안 나름대로 교통안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책을 비롯해서 사고에 따른 보험보상과 손해평가에 대한 과실상계 등의 내용을 담은 여러 책들도 내놓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교실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했던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오너드라이브 백과 전국의 레저라든가 또 내지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필요한 조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안전운전 365일이라는 책도 내놓았고요. 마이카백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꼭 필요한 자동차 관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사고에라든가 기초적인 내용을 마이카백과에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자동차 정비사 또 자동차 검사원들 자격시험을 보기 위한 수험도서로서 자동차 검사정비 총정리라고 하는 수험도서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바뀐 교통 관련 법규를 집약해서 써놓은 책이고요. 자동차 교통사고 조사론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조사가 근간이 되어야만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조사론이라고 하는 조금 전문적인 책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분석 조사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분쟁이 심하게 됩니다. 가해자냐 피해자냐 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근간을 마련하는 전문 도서인데 교통사고 분석사, 감정사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보는 수험 도서입니다. 이것은 손해사정인들이 봐야 될 책이에요. 자동차 보험 그리고 손해사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과실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책으로서 손해사정사들이 자격시험을 따기 위해서 수험도서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손해평가사입니다. 이건 상법, 보험편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뤘던 책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쉽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통사고 해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운전자로서 사고 처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고 사고가 나면 한 발 한 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적은 그 책이고 그 내용 안에 많은 자료들을 넣어놓은 책입니다. 이와 같은 책들도 내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료로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현재 교통사고 분석 감정원과 손해사정인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전문지인 교통일보도 발행인으로서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또 시정되고 국민의 편익이 위한 제도들이 정착되고 개정되도록 하고 많은 여러분의 제안을 받으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좀 지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교통문화의 질서입니다만 그리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랬었구나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인데 아직도 더 좋아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카 시대의 시작이라고 했던 1980년도 중반에는요. 도로가 지금과 같이 좋지 않았죠. 또는 그 좁은 도로에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운전할 때 대부분 어땠습니까? 차가 밀린다고 경음기를 울려대고 보행자 보고 빗길하고 도심지에서 클락션을 울려대는 것이 하나의 경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위험한 여건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경음기를 안 울리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동안 경음기를 울려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도심지에서 새카만 매연을 품어대면서 도심지를 질주했던 버스, 화물자동차도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자동차 제작 기술도 좋아졌고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도 차량 관리를 잘하고 있다 보니까 또 법적인 제재도 강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연을 품어대는 자동차는 요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운전 습관은 어떠셨습니까? 신호대기에 서 있다가 녹색불이 켜지기도 전에 급출발하는 운전 습관으로 교차로 안에서 사고도 예전에는 팍 많았습니다. 예측 출발하는 것이라는 운전 습관이었더랬죠. 지금 신호가 제대로 떨어지기도 전인데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파란 신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출발하면서 앞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해서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측 출발하는 자동차 또 사고 사항을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측 출발의 사고라는 것을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요즘은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예측 출발하는 자동차는 거의 없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이 많이 바쁜 모양이죠. 정지선을 한참 지나서 앞에 나와서 경주하듯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자주 눈에 띕니다. 또한 정비를 하고 나오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고쳤던 그것이 또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지도 않는 부분도 고장났다고 하는가 하면은 어느 경우는 중고품을 끼워주고 신품이라고 바가지에 쏟고 허위 정비를 하는 일도 많았던 것이 정비소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곳이 없어졌죠. 여러 측면에서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창문을 열고 운행하면서 담뱃재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상식 빵점인 운전자로 인해서 운행 중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 자동차 안에는 재터리도 없나요? 그렇진 않겠죠. 운행하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침을 뱉는다고 한다면 그 침이 어디로 튀어가겠습니까? 뒤따라오는 자동차에 튀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앞이나 옆에서 조금만 운전 실수나 서행 운전을 하게 되면 옆차나 뒷차는 곧바로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질에 욕을 해대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차에서 내려서 무조건 삿대질에 큰 소리만 치는 분들도 아직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매너이고 또한 인성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요, 운전하고 급하게 가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운전이 좀 매끄럽지 못했나 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앞질러 가면서 노인네가 집에서 있지 왜 복잡한 도로에 차를 끌고 나왔냐면서 애를 먹인다고 삿대질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욕하면서 앞질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부모와 상견례하려고 상견례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앞으로 장일 되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장인 어른 되실 분이 들어오시는데 아이고, 아까 도로에서 자신이 욕을 해댔던 그분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을까요? 이 다음 얘기는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자동차 관리,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과 보상, 자동차 문화 등 여러 각도로 많이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건강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첫 인사드리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오늘 편을 마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